안녕하세요. 스타반려견 교육센터 대표훈련사 조강호입니다. 오늘은 이 캔넬 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캔넬 교육은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들었더라도 하기 쉬운 교육이니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시어 많은 정보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캔넬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캔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아지에게 공간을 제공해주는 목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강아지에게 방을 하나 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어릴 때 내 방 하나 갖는 게 꿈이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강아지들도 똑같습니다. 내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에서 편히 쉴 수 있고 그러면서 휴식의 질도 같이 함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이유와 이어지는 내용인데 강아지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캔넬이라는 방이 생기게 되면 강아지는 휴식을 캔넬에서 취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보호자와 떨어지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보호자와 떨어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분리불안에 대한 교육도 자연스럽게 같이 되고 결과적으로 강아지가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전성입니다. 캔넬은 차로 이동할 때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강아지를 캔넬에 넣고 차로 이동하면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제일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하는 모든 보호자님께 차로 이동한다면 캔넬을 사용하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캔넬에 대한 필요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캔넬을 선택하는 법입니다. 캔넬을 선택할 땐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재질입니다. 저는 보통 캔넬을 추천드릴 때 천 재질의 캔넬보다는 이런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의 캔넬을 권장드립니다.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을 생각한다면 천보다는 딱딱한 재질의 캔넬이 좋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크기입니다. 너무 작다면 캔넬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할 것이고 너무 크다면 캔넬 안에서 배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캔넬의 적당한 크기는 가로의 경우 강아지가 누워서 잘 만한 길이, 세로의 경우 강아지가 서거나 앉았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길이가 제일 적당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강아지가 캔넬 안에 들어갔을 때 몸을 돌려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머리부터 들어간다면 캔넬 끝까지 들어가서 몸을 돌려 다시 머리부터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캔넬을 선택하실 땐 이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캔넬 교육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캔넬 교육의 경우 강아지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캔넬 교육 첫 번째 단계는 캔넬을 인식하는 교육입니다. 보상을 이렇게 캔넬 주변에 던져주면서 캔넬을 인식하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캔넬을 처음 보는 친구들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거부감을 줄여주는 것이죠. 이는 겁이 많은 강아지에게 많이 사용하며 강아지가 캔넬에 많이 거부감이 없다면 2단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2단계는 캔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캔넬 안에 보상을 넣어서 강아지가 스스로 캔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때 보호자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강아지가 캔넬에 들어가서 머리부터 나오는지 엉덩이부터 나오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캔넬에 들어가 한 바퀴 돌아 머리부터 나온다면 캔넬이 익숙한 것이고 뒷걸음질로 엉덩이부터 나온다면 아직 캔넬이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를 드리자면 역조건 형성입니다. 2단계에서 잘 돌아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적용하는 방법인데 캔넬의 문을 닫고 보상의 냄새를 강아지에게 맞춰준 다음에 보상을 안으로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캔넬이 처음에는 들어가기 싫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보상을 먹지 못하니 들어가고 싶은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를 통해 캔넬에 대한 무서움을 조금 줄여줄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오래 있기 연습입니다. 이제 캔넬에 익숙해졌다면 오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캔넬에 들어가 엎드려 또는 앉아를 시킨 뒤 주기적으로 칭찬과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기적으로 보상을 주었다면 나중에는 오래 먹을 수 있는 껌 간식 같은 걸 사용해서 오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캔넬 안에서 기다리는 교육을 해준다면 캔넬은 이제 강아지의 방이 되는 것입니다. 4단계는 나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강아지란 동물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강화시켜주면 그 행동을 깨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캔넬 교육을 한다면 캔넬 안에만 있으려고 할 것이겠죠? 그러니 나오는 행동도 괜찮은 행동이야를 알려주는 단계도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나와! 라고 말하며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또는 손에 보여주면서 나오게끔 유도합니다. 잘 나왔다면 다시 캔넬로 보내어 위 단계를 반복해서 교육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캔넬 교육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하게 교육하시면 안 됩니다. 강아지는 성견이 되더라도 최대 집중력이 최대 15분 내외입니다. 시간을 잘 체크하시면서 교육해 주시고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보인다면 보상을 많이 주며 교육을 그 즉시 끝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오랜 시간 캔넬에 두지 않기. 아무리 교육이 잘 되었더라도 캔넬 안에 있는 시간은 최대 2시간에서 3시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캔넬을 감옥으로 사용하지 않기. 간혹 캔넬을 강아지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들어가게 하는 공간으로 쓰시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럼 캔넬은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캔넬은 절대 감옥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주의사항 3가지만 신경 써서 교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캔넬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아지의 나이에 상관없이 캔넬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교육이니 강아지와 함께 오늘부터 교육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확인해서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타반려견 교육센터 대표훈련사 조강호 그리고 파트너견 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